네, 이번엔 취재 기자와 함께 이례적 눈폭탄의 원인과 또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밤 사이에도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내렸나요? 네, 어제 퇴근 시간대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눈구름의 이동을 볼 수 있는 레이더 영상 준비했는데요. 예. 네, 보실까요? 이 북서쪽에서 이렇게 눈구름대가 계속해서 중부와 남부 일부에 이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중부는 이렇게 긴 띠 모양의 구름대가 거의 장마철을 연상시킬 정도였습니다. 네, 자 그제 밤부터 그야말로 좀 눈폭탄이 쏟아져 왔는데 많이 쌓인 곳은 무려 한 50cm 정도가 쌓였다고요? 네, 이 경기 용인시 백안면은 47.5cm로 이 50cm에 육박하는 눈이 쌓였고요. 경기 광주, 서울 관악, 충북 진천 등에도 4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이 117년 만에 11월 폭설로 기록됐던 서울 공식 관측소에도 28.6cm가 기록됐습니다. 네, 서울 관악에 40cm 넘는 눈이 내렸다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서울인데도 관악에 유독 많은 눈이 내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관악구는 우선 고도가 141m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높습니다. 네. 이 지대가 높은 만큼 같은 서울이라도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공식 기온은 영하 0.1도지만 관악구는 영하 0.8도였습니다. 이 눈이 이번처럼 습설인 형태일 때는 이런 미세한 온도 차이에서도 이렇게 적설량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첫눈부터 정말 대설이 쏟아져 내린 건데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폭설이 쏟아진 겁니까? 네, 찬 저기압과 이 더운 바다의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기 상층이 블로킹, 즉 공기의 흐름이 정체됐었기 때문인데요. 이 저기압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제자리에서 돌면서 이 북쪽의 영하 30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를 계속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저기압이 보낸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났다는 건데요. 이 그래픽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붉은색은 평년과 비교했을 때 해수면 온도가 높은 곳으로 이 색이 진할수록 차이가 크게 나는 곳인데요. 네. 현재 서해 온도가 15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그런데 대기 상층 1.5km의 온도는 영하 10도가량이다 보니까 이 대기 중의 온도와 해수 온도의 차이가 25도 정도나 크게 나는 셈입니다. 이 온도차가 클수록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데요. 이 찬 공기는 계속 내려오고 이게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강하게 발달한 눈구름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렇게 폭설을 쏟은 겁니다. 네, 그런데 보통 눈이 오면 강원 산간 쪽에 좀 폭설이 쏟아졌었는데 이번에는 서울, 충청 등 좀 서쪽 지역에 많이 왔어요. 이유는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일기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기 상층 5km 부근입니다. 이 노랗고 붉은 동그란 덩어리가 우리나라 북쪽 상층에 정체됐던 저기압인데요. 이 저기압 안에서도 이렇게 축 처진 부분 보이시죠? 예. 이걸 골짜기 같다고 해서 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구름이 잘 발달하게 되는데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는 이 골이 수도권과 충청 부근에 위치했던 게 원인입니다. 네, 골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눈이 쌓이면서 이제 붕괴 피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낙엽도 문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눈이 내리기 전에 바람이 많이 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 강풍의 단풍잎이나 은행잎들이 우수수 떨어졌는데 이 보행길 곳곳에 치워지지 않은 채로 이 비나 눈이 내리면서 낙엽이 언 채로 눈이 더해져서 이중으로 쌓여 더 미끄럽습니다. 이 해가 잘 들지 않은 골목길이나 보행 도로에도 여전히 쌓여 있는 곳이 많아서 길을 걸을 때도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네, 그 나무나 표지판에 쌓여있는 눈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CCTV에서 포착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자동차 속도 제한 표지판에 눈이 쌓인 모습입니다. 예. 이 대략 10cm는 넘어 보이는데요. 이번 눈이 무겁고 잘 뭉쳐지는 이 습설이다 보니까 이 쌓여있는 눈이 햇볕을 받으면서 녹기 시작하면 이 덩어리채로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도로
한복판에서 이 주행 중인 차량 앞유리에 눈덩이가 떨어져 버리면 이 순간적으로 시야가 막혀서 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쌓여있는 눈을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가장 궁금한 부분이 뭐 지역에 따라 지금 다르긴 하지만 이번 눈이 대체 언제까지 오는 건지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다들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레이더 화면 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전에 봤던 이 밤사이 레이더와는 차이가 좀 큽니다. 이 구름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서울은 이제 대부분 그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수도권 등 이제 오후에 대부분 눈이 그치고 충청과 호남 그리고 일부 지역은 이제 내일까지도 눈이 내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일 오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네.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서 낮에 눈이 또 한 차례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이 대기 정체는 해소됐지만 남아있는 기압골이 일시적으로 한 차례 영향을 더 줄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 다행히 내일 낮에는 이 적설량이 대부분 1에서 5cm로 어제와 오늘보다는 확연히 적은 양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오늘 퇴근길과 내일 아침 출근길은 어떨까요? 네, 이 눈이 대부분 그친다고 하더라도 기온이 낮아서 걱정입니다. 이 한낮인 지금도 3.3도로 기온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이 구름이 가득 낀 곳에서는 햇볕의 영향도 적어서 눈이 많이 녹지 못하는데요. 여기에 저녁부터 기온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 녹지 못한 눈이 이제는 그대로 얼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퇴근길보다는 내일 출근길에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통행량이 많고 제설 작업이 잘 되어 있는 고속도로나 도심 큰 도로에서는 괜찮겠지만 이 교량이나 터널 입출구 그리고 골목길 등에서는 이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가장 무서운 게 도로 위에 있는 그 살얼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눈에도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도로 살얼음이라는 게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이 녹았던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변하는 현상인데요. 이 평소 도로보다 14배, 그리고 눈길보다도 6배나 미끄럽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특히 도로 살얼음은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비친 도로가 반짝이진 않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요.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볍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밟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런데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11월 맞나 뭐 덥다라는 소리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갑자기 추위에 눈폭탄에 뭔가 계절이 좀 무색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9월, 10월, 11월의 가을이라고 하는데요. 이 11월 한 달만 봐도 기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11월임에도 초순에는 서울 최고 기온이 25.1도까지 올랐다가 어제는 최고 기온 1도로 한 달 안에 기온이 20도 이상 차이가 크게 났고요. 특히 초순에는 제주 200mm 이상의 이 장마철을 방불케 하는 물폭탄을 쏟더니 이제는 눈폭탄까지 이 한 달 사이 사계절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네, 정말 그 중간이 없는 날씨의 변덕을 계속해서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원인이 높아진 해수 온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번 달 초순 제주 물폭탄은 이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30년 만에 11월에 태풍이 무려 4개가 동시에 활동했었는데요. 이 태풍이 발달하는 서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11월까지도 계속해서 높아서 이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름에 기록적이었던 폭염과 열대야, 추석까지 이어진 늦더위, 그리고 이번 눈폭탄 역시 모두 높아진 해수 온도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첫눈부터 폭설이었다 보니까 이제 시작되는 겨울이 걱정인데요. 삼한사오는 이제 옛말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겨울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한 삼한사온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는 맞지 않은 단어가 된 듯 싶은데요. 지난해 겨울에는 초반에 반짝 춥다가 포근해지더니 중반부터 북극 한파가 열흘가량 이어지면서 추웠습니다. 이른바 구한 11호 이었는데요. 이번 겨울도 역시 반복되는 주기가 길 걸로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이번 추위도 다음 주까지 열흘 가까이 이어지고요. 이후엔 평년 기온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올해 말에 또 한 차례 한기가 남하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